안녕하세요. 파프리카 미술학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인형을 한번 바느질해서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매듭 짓는 것부터 배워볼게요. 그래서 실을 손가락에 가로로 놓으시고 바늘을 십자로 놓으신 다음에 3번 정도를 감은 다음에 손으로 살며시 눌러서 잡아 빼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매듭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듭을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마무리 매듭은 마무리할 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본, 실, 바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준비해 드렸던 이거 도안이 필요한데 처음에 이 바늘하고 실을 빼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실을 바늘에 끼는 것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 끼는 것도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부모님,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실을 가로로 놓고 바늘을 먼저 껴야 되겠다. 자, 아이들도 같이 실에 바늘에 실 끼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껴주시고 실 끝과 실 끝이 만나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가로로 놓고 매듭 알려드린 것처럼 바늘을 세로로 놓으시고 3번 정도 감아주세요. 그리고 살며시 잡은 다음에 당겨주시면 매듭이 동그랗게 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끝에 지저분한 거는 다듬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도안에서 보면 여기 배 부분에 저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창구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집고 솜을 넣는데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만 빼고 전체적으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박음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한 땀 더 앞으로 오시면 박음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창구멍만 빼고 골고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을 너무 잡아당기게 되거나 느슨하게 하면 너무 천이 주름이 생기거나 솜을 넣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간격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매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신 것도 방법도 있고 한데 저는 보편적인 걸 많이 알려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 매듭도 그 방법이 다가 아니라 알고 계신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마무리 매듭도 매듭 지을 부분에 바늘을 세워놓고 똑같이 한 3번 정도 감아주시고 손으로 살며시 눌러주고 바늘을 당겨주시면 매듭 할 수 있는 자리에 매듭이 생기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린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천에 밀착시켜 주신 다음에 거기를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실을 잡아당겨도 똑같이 매듭이 생기고요. 아니면 매듭을 하지 않고 거꾸로 4번, 5번 다시 되돌아가서 그냥 매듭 없이 잘라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구멍만 남겨두고 바느질을 완성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바느질 하면서 천이 밀리지 말라고 중간에 스테플러를 했는데 스테플러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걸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런 천 재봉할 때 바느질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제 이대로 뒤집어 주시면 모양이 이 고양이 인형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제대로 나오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고양이 꼬리 굴곡이 곡선 있는 부분은 다 가위집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제일 많은 이런 꼬리 곡선이 많은 부분하고 이런 귀나 목 같은 데 부분은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창구멍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니까 창구멍 부분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굴곡이 볼록 나온 데랑 쏙 들어간 데랑 간격을 좀 일정하게 주셔서 한 번씩 가위집을 내주시는데 이때 또 주의하실 게 가위집을 너무 깊게 내주시면 박음질한 실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실이 잘리지 않게 적당하게 잘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가위집을 넣으신 다음에는 창구멍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주실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주시고 나중에 모양이 잘 나오도록 고양이 귀나 꼬리 부분 같은 경우를 천천히 잘 빼주시면 돼요. 끝까지. 이런 다리 부분, 이쪽이 꼬리인데 지금 이 인형 만들기에서는 꼬리가 제일 아마 빼내시기가 어려운 단계거든요. 천천히 해주시면 끝까지 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 마무리 한 데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이쪽 앞다리랑 머리 부분이 없죠. 머리 부분도 한번 빼내 볼게요. 하고 귀 부분 같은 경우는 작아서 손이 잘 안 되면 바늘을 이용하셔도 돼요. 바늘로 살며시 이렇게 잡아당겨서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잘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더 꼼꼼하게 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양을 펼쳐 볼게요. 하면 아까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고양이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솜을 넣어 보겠습니다. 솜을 넣을 때 중요한 건 이런 꼬리 부분 끝부분하고 다리 요 끝부분, 귀 이런 데 먼저 넣어 주시고요. 너무 처음부터 솜을 많이 뭉쳐서 넣어 주시면 넣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꼼꼼하게 골고루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솜을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것보다 꼬리부 같은 부분은 솜이 아주 작게 들어가니까 조금씩 해서 꼬리 먼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안쪽까지 이렇게 살며시 밀어주시면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빽빽하게 넣어주시는 것보다 이번 인형은 빵빵하기보다 좀 가볍고 좀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리를 먼저 넣어주시고 머리 부분을 넣어주시고
다리, 그렇게 해서 배 부분을 제일 나중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창구멍을 통해서 솜을 넣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창구멍을 막아줘야 완성이 되거든요. 이 막는 방법은 이제 공그르기 바느질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공그르기 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감침질로 하면 바늘땀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감침질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침질은 이렇게 양쪽을 실을 당겨서 앞에서 뒤로 실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두 개를 같이 당겨주시고 옆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예쁘니까 그래도 좀 촘촘하게 해서 하는 걸로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랑 수업을 좀 해본 친구들은 공구르기 방법으로 해서 바늘땀이 전혀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감침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이렇게 잘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배가 메꿔지는데 공구르기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쪽 천하고 이쪽 천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이쪽 천에 있는 바늘땀을 옆으로 한 땀 가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가주신 다음에 실을 잡아 당겨 주시고 건너편으로 다시 마주보게 가서 옆으로 한 땀 가주세요. 그래서 당겨 주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이렇게 당겨 주시면 저 바늘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감침질은 실밥이 좀 보이지만 공구르기는 실밥이 보이지 않는데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는 무리일 것 같아요. 감침질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그린 리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끈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주세요. 묶으신 다음에 크기나 길이는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고 남는 리본은 길이 알맞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인형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시고 사진들 예쁘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감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